여러분 요즘 공항 가보셨나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제주도 비행기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포공항 국내선 게이트 앞은 예전만큼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반면 바로 옆 국제선 카운터는 일본행, 동남아행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한번 보세요.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가서 오마카세 먹고 쇼핑하고 온다. 이 말이 이제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의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급감했습니다. 반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단순히 비계 삼겹살 때문일까요? 아니면 8만원짜리 해수욕장 평상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경제적 심리적 신뢰의 붕괴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15년차 전략가의 시선으로 제주도라는 거대한 브랜드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 이면의 적나라한 수치들을 전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휴가비 예백만 원을 어디에 써야 호구 소리를 안 들을지 완벽하게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하게 쓰고 확실하게 벌어보는 채널 돈줄 경제입니다. 오늘 주제 참 민감하죠. 제주도 망해라 라고 저주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섬이 왜 지금 깊이 대상이 되었는지 1시간 이상의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싸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일본 후쿠오카의 료칸 숙박비와 제주도 감성, 숙소의 가격 차이, 렌터카 보험료에 숨겨진 함정, 그리고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들이 왜 자꾸 헛발질만 하는지 이 영상 하나에 제주도 관광 위기의 모든 데이터를 때려 넣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가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최소한 제주도 가서 눈탱이 맞을 일은 절대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대한민국 관광의 자존심이었던 제주도, 그 몰락의 서막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가서 2인 기준으로 얼마 쓰시나요? 비행기 숙소 렌트 식비 포함해서요. 100만원, 150만원 기억해 두세요. 그 돈이면 지금 일본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지불용의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뜻하죠. 안타깝게도 지금의 제주도는 이 마지노선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도를 강타한 수많은 논란들 기억하시죠? 비계의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의 평상 바가지 논란, 그리고 1만 원이 훌쩍 넘는 해장국 가격까지. 이런 이슈들은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터진 일회성 사건들이 아닙니다. 제주도 관광업계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둑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 균열이 임계점을 넘자마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낸 돈만큼의 가치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리죠.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4인 가족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항공권 예약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머리가 아파옵니다. 성수기나 주말이면 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은 줘야 합니다. 가족 4명이면 비행기 값만 8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렌터카를 빌려야겠죠. 요즘 제주도 렌터카 비용 많이 내려갔다고 홍보하지만 막상 결제창 넘어가 보세요. 완전 자차 보험료에 이런저런 옵션 넣으면 하루에 7, 8만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숙소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 깨끗하고 마당 있는 독채 펜션 가려고 하면 하룻밤에 40만원, 50만원이에요. 인원 추가 비용 따로, 바비큐 비용 따로, 심지어 온수풀 사용료까지 따로 받는 곳이 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만 자는데 2박에 100만원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나요? 식당에 가면 불친절한 응대에 기분이 상하고, 유명 관광지에 가면 주차장 자리 찾느라 30분을 뺑뺑 돕니다. 겨우 들어간 식당에서는 비계가 가득한 고기를 내어주면서 원래 이런 거라고 가르치려 들죠. 소비자들은 이 지점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비싼 돈을 내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대접은커녕 호구 취급을 받는다는 그 불쾌한 기분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엔저 현상을 업은 일본 여행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대체제의 역습이에요. 일본 후쿠오카나 오사카는 비행기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갑니다. 제주도랑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일본 공항에 내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렌터카를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20만 원이면 정말 친절하고 깨끗한 4성급 호텔에 묵을 수 있어요. 식비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의 편의점 퀄리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굳이 비싼 식당 안 가도 1만 원이면 훌륭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우시 오마카세도 런치 특선을 이용하면 3, 4만 원대의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흑돼지 10만 원어치 먹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과 일본에서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3만 원짜리 세우시를 먹는 것.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에 더 이상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장사는 통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취해 손님을 가려 받으려 하고 있어요. 싫으면 오지 마라. 네, 그래서 진짜 안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숫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주도 갈 바엔 일본 간다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비행기 값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행지에서 매시간 발생하는 지역적인 비용들의 총합이에요.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제주도와 일본 후쿠오카에 2박 3일 일정을 영수증 대 영수증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부터 따져볼까요? 여러분 제주도 가실 때 비행기표 예매하면서 이번엔 진짜 싸게 잘 샀다 하고 안심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진짜 지출은 시작됩니다. 렌터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루에 2, 3만 원이면 빌리던 차들이 이제는 기본 6, 7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완전 자차 보험이라는 이름의 추가 비용을 더하면 2박 3일에 차 한 대 빌리는 데만 2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기름값은 또 어떻습니까? 제주도 도로 특성상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이동하는 매 순간이 돈입니다. 반면 일본은 후쿠오카는 어떤가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로 딱 2정거장입니다. 5분이면 도착하고 요금은 몇천 원 수준이에요. 렌터카를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일 교통패스 한 장이면 온 시내를 다 휘젓고 다녀도 제주도 렌터카 하루 보험료보다 저렴합니다. 여기서 이미 10만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비행기표가 제주도보다 10만원 더 비싸더라도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 차액은 바로 상쇄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숙박입니다. 요즘 제주도에 우후죽순 생겨난 감성 숙소라는 곳들 정말 예쁘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하룻밤에 40만원, 50만원은 기본이고 비수기 평일에도 3만원 이하로는 괜찮은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황당한 건 서비스의 질이에요. 수건 몇 장 더 달라고 하면 눈치 주고 조식은커녕 체크아웃 시간 10분만 늦어도 추가 요금을 압박합니다. 소비자는 돈을 쓰면서도 대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보세요.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이나 조금 급을 높인 4성급 호텔들은 20만원대면 충분합니다. 좁긴 해도 서비스만큼은 철저합니다. 료칸은 또 어떻습니까? 1인당 20만원 되면 아침 저녁으로 장인이 차려주는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 독차의 펜션에서 편의점 도시락 까먹을 돈이면 일본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힐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정타는 역시 외식 물가입니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 메뉴들 가격을 한번 복기해보세요. 흑돼지 1인분에 3만원이 넘어가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가족끼리 가서 배부르게 먹으려면 10만원, 15만원은 그냥 나갑니다. 갈치조림은 더 가관이죠. 긴 냄비에 갈치 몇 토막 넣고 해산물 좀 올렸다고 15만원, 20만원씩 받습니다. 물론 식재료 값이 올랐다고 하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그 돈을 내고 먹을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고요. 일본에서는 1만엔 우리 돈으로 9만원 정도면 두 사람이 배 터지게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가 널려 있습니다. 점심에는 7,000엔 정도면 훌륭한 라멘이나 덮밥을 먹을 수 있죠.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의 외식 서비스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경쟁을 통해 가격 효율성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어땠나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대 추구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갈 곳 없는 내국인들을 볼모로 잡고 물가를 올리는 데만 급급했죠. 여기서 우리는 제주도 관광업계의 오만한 착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있는 섬은 제주도뿐이라는 착각 한라산은 오직 제주도에만 있다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경험의 가성비를 따집니다. 제주도 바다가 예쁘긴 하지만 그 돈이면 동남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러 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이동의 피로도 측면에서도 제주도는 이제 메리트가 없습니다. 공항에 2시간 전에 가서 수속하고 지연되는 비행기 기다리느니 차라리 1시간 더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여행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행 산업의 지각 변동입니다. 정보가 투명해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세계 물가가 공유되는 세상에서 제주도는 여전히 90년대식 배짱 영업을 고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누렸던 그 전무후무한 특수가 제주도 상인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해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소홀히 해도 손님이 넘쳐나니까 그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국경이 열리는 순간 그 거품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의 복수라고 부릅니다. 수요를 무시하고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려 할 때 소비자는 대안을 찾아 떠나버리는 현상이죠. 더 심각한 건 지자체의 태도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홍보비를 쏟아붓습니다. 정작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거나 가격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못해요. 상인회의 반발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홍보 영상에 몇억 원을 쓰기 전에 제주도 식당의 위생과 친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소비자는 예쁜 광고 영상을 보고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옆집 친구의 나 거기 가서 호구 됐어라는 한마디에 발길을 끊는 법이거든요. 결국 지금 제주도가 겪고 있는 위기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큽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터졌을 때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고기, 품질과 서빙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부의 일이라며 선을 긋기에 바빴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그 일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일부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제주도 전체의 분위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프리미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비싼 가격을 유지하며 소수의 고소득층만 노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국민의 쉼터로 돌아오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할 것인지 말이죠. 지금처럼 일본과 동남아에 밀려 텅 빈 공항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제주도라는 브랜드는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침체기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사람들의 심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유독 2030 세대들이 제주도에 가장 먼저 등을 돌렸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취향과 경험에 돈을 아끼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제주도 푸른 바다 대신 도쿄의 야경과 다낭의 리조트 사진이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심리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희소성 가치 하락입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로망이었고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MZ세대들에게 제주도는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인테리어의 카페, 똑같은 소품샵,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흑돼지 메뉴들. 이런 뻔한 경험에 수백만 원을 태우느니 차라리 낯선 이국의 공기를 마시는 게 훨씬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감성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들고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 그 태도 말이에요. 좁아터진 숙소에 낡은 가구를 가져다 놓고 빈티지 감성이라며 1박에 40만 원을 받는 행태에 소비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은 좁더라도 완벽한 청결함과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여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제주도의 불안정한 감성 마케팅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욕을 먹고 단체 관광객이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돈을 쓸어 담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워케이션 시장입니다.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이 워케이션은 제주도 관광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박 3일 동안 섬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메뚜기식 관광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한 지역에 일주일 혹은 한 달씩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들은 비싼 렌터카를 빌리지 않습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죠. 유명한 바가지 식당 근처에도 안 갑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이 가는 백반집이나 시장통의 작은 국수집을 찾아다녀요. 이들이 제주도에서 찾는 건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고요한 몰입의 환경입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공유 오피스에서 오전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숲길을 산책하는 삶.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업체들은 지금 불황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이제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100만 명의 뜨내기 관광객보다 10,000명의 충성도 높은 생활,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주도 상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워케이션을 온 사람들은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절마다 제주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제주도는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에서 살아남은 로컬 비즈니스들의 비결은 뭘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취향을 저격합니다.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단순히 굽고 지지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파인다이닝을 선보이거나 지역 해녀들과 협업해 오직 그 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가격은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수긍합니다. 왜냐고요?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받으니까요. 결국 문제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에 걸맞은 차별화된 가치가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 일본만의 색깔이 있고 다낭에 가면 베트남만의 정치가 있죠. 제주도는 지금 그 제주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전국 어디에나 있는 프랜차이즈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성 없는 도심지에 바다만 가져다 놓는다고 제주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역시나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연예인을 불러다가 홍보 영상을 찍고 대규모 축제를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축제장에 가면 또 뭐가 있나요? 평소보다 더 비싼 가격의 푸드트럭과 조잡한 기념품들 뿐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죠?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건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화장실 하나라도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렌터카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감시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디테일한 관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실전 팁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제주도가 가진 그 특유의 평화로움이 그리워서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호구가 안 될까요? 돈주 경제가 제안하는 2016년식 제주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분산입니다. 협재나 애월 같은 이미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곳은 피하세요. 대신 남원이나 표선 혹은 조천읍의 중상한 마을을 공략해보세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진정한 제주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숙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교차 검증입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맛집 대신 카카오 맵이나 구글 맵의 현지인 리뷰를 최신순으로 정렬해서 보세요. 거기서 별점 3점 이하의 냉정한 평가들을 읽어보면 어떤 식당이 진짜인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특히 메뉴판에 시가라고 적힌 곳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가격이 투명하지 않다는 건 언제든 여러분의 지갑을 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는 교통 전략의 수정입니다. 굳이 비싼 보험료 내면서 렌터카를 빌리지 않아도 되는 루트를 짜보세요. 제주의 주요 거점들은 이제 셔틀버스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숙소 한 곳에 오래 머물며 근처를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하는 느린 여행을 시도해보세요. 기름값과 렌트비만 아껴도 한 끼에 5만원 넘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매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음식이 형편없거나 서비스가 부당하다면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컴플레인을 거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세요. 시장은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질 때 비로소 정화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은 돈줄을 내주고 나쁜 곳은 철저하게 외면할 때 제주도라는 브랜드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섬입니다. 하지만 보석도 관리하지 않으면 빛을 잃죠. 지금 제주도는 그 광채가 흐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화망울 탈퇴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단순히 바가지 요금을 내리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고품격 휴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일본의 정갈한 거리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의 푸른 바다인가요? 어디를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낸 소중한 돈이 그 이상의 가치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여행은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니까요. 오늘 돈주경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여행 소비에 이 영상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돈줄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날카롭고 유익한 경제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